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푸르름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5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국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마침 미뤄뒀던 작업도 해야 돼서 이번 시간에는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수국의 잎눈 꽂이 방법으로 대량 번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호응도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그때 번식한 개체도 좀 보여드리고 또 삽목을 한 개체의 경우 지금 시기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수국들은 작년에 작업을 해서 얻어낸 개체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은 꽃이 피어 있고 어떤 것은 꽃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잎눈꽂이를 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이 잎눈꽂이와 일반 줄기삽목이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줄기삽목의 경우에는 지금 하게 되면 내년에 그 삽수에서 꽃을 볼 확률이 있지만 잎눈꽂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순이 돋아나는 형상이라 지금 하시게 되면 바로 내년에 꽃을 보기에는 종류에 따라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의 대상은 바로 이렇게 꽃이 없는 개체를 내년에 풍성한 꽃을 기약하면서 올해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주는 형태로 일부 개체들은 모아 심는 합식 형태로 해서 가지치기와 더불어 잘라낸 줄기를 이용해서 물꽂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삽목도 예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줄기를 좀 잘라줄 건데 줄기를 자르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키우고 있는 수국이 작년에 나온 줄기에서 눈이 터서 꽃이 피는지 아니면은 올해 새로 나온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지 좀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은 이른 시기에 피는 일반 수국류는 대체로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개체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들은 올해 여름에 꽃이 지고 나면 그해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이미 꽃눈이 형성돼서 그것이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 자라나서 꽃을 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수국은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생긴 꽃눈을 잘라버리는 형상이 돼서 내년에 꽃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시든 꽃을 잘라내면서 가지치기를 병행해 주시고 또 삽목도 같이 해주시면 무난한 관리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외에서 심는 목수국 종류는 그해 자라난 당년지에서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꽃눈이 이른 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꽃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가지치기를 해도 되기 때문에 늦겨울이나 아주 이른 봄까지 가지치기를 해도 무난하게 그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보통 2월 정도까지를 보는데 지역에 따라서 늦어도 3월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요즘은 수입종도 다양하고 개량되어진 것들이 많아서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꽃을 피는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실 때 품종별로 특성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서 가지치기가 좀 자유로운 종류도 있긴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도 오늘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목수국의 경우는 지금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올해 꽃을 못 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저처럼 작년에 삽목을 해서 미처 올해 꽃눈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금 시기에 영양생장만을 하고 있는 이 수국들을 좀 더 일찍 잘라서 아래 목대를 굵고 튼튼하게 해주고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좀 성장을 하게 해줘서 어느 정도 수영을 만든 다음에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기존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개체를 좀 솎아내는 형태로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양쪽에 꽃이 두 송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줄기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꽃을 안 피기 때문에 이것을 짧게 잘라줄 건데 이것은 사실 그대로 두게 되면은 여기서 꽃눈이 형성돼서 내년에 여기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국 가지치기는 어설프게 자르느니 안 자르면 꽃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줄기도 점점 갈수록 가늘고 길어지고 그리고 꽃도 갈수록 부실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처럼 꽃이 있는 줄기에 영양을 몰아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줄기는 좀 솎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수국에 많이 생기는 흰가루 곰팡이병도 통풍이 잘 되게 해주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꽃송이가 없는 이 줄기를 잘라주게 되는데, 줄기를 자를 때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수국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목질화가 된 부분이고, 거기서 눈이 터서 이렇게 녹지 부분이 새로 오래 자라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꽃이 안 핀 줄기이기 때문에 여기 첫째 마디하고 둘째 마디 이 부분에서 잘라주게 되는데, 지금 거의 다른 주변의 것과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저는 두 번째 마디에서 여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서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꽃이 없는 이 연약한 줄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째 마디에서 짧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통풍도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양쪽 꽃대로 영양을 좀 몰아줘서 이 꽃이 더 크게 잘 피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잘라낸 부분에서 꽃눈이 생성돼서 내년에 좀 더 꽃이 많이 피게 해주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서도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새순을 키워 올려서 좀 더 풍성한 형태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눈꽂이를 했던 개체를 자를 건데, 어차피 외목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방법으로 키를 어느 정도 키울 건지에 따라 첫 번째 분기점 높이를 정한다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 원줄기 부분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좀 짧게 잘라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목질부가 있고, 그리고 녹지 부분이 있고, 그 중간 부분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마디, 두 마디 정도에서 잘라주면은 무난하게 새순을 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마디 부분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키워 올릴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여기서 또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가 분기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풍성하게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새순이 돋아나면서 밑둥도 굵어지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국도 물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다비성이라 꾸준히 영양관리도 함께 해주시면은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체를 좀 뽑아서 그 잎눈꽂이를 한 후에 뿌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고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분갈이를 하시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잘라낸 세 개체를 뽑아서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뿌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이렇게 잘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뿌리를 합식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만 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털어내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처진 뿌리 이런 것들만 살짝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다 골고루 잘 발달이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 개체만 키워도 가지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풍성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실내 가드닝에서는 공간이 그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합식을 해서 여러 개체를 좀 더 풍성하게 키우는 형태로 오늘 해줄 건데, 합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개체를 무리해서 심으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통 2개에서 3개체 정도를 갖다 심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심기 전에 흙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흙배합을 할 때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갖고 계신 흙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니까, 왜 할 때마다 다르냐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흙배합은 꼭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의미보다는 보시고 비슷하게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수국의 토양은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습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흙에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도 좋게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흙배합은 일반 분갈이흙에 강모래 그리고 고운 질마사를 좀 섞어줄 건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반 고운 마사에 지륵이 좀 섞여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보는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한데, 이 질마사는 실내 화분에서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사와 섞여 있는 이 지륵이 물을 좀 오래 머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주어도 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식물이 들뜨는 것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배합 비율은 분갈이흙 7에다가 강모래 1, 그리고 고운질마사 1, 그리고 펄라이트나 아니면 산야초를 1 정도 섞어주고, 그리고 훈탄을 소량 넣어주게 됩니다. 섞은 후에 육안으로 보실 때 이 정도 수준의 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화분에 심어줄 건데, 참고로 먼저 있던 이 배양분이 9호분이고 제가 심어줄 이 토분은 15호분인데 여기에 3개체를 모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깔망을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마사토를 넣어서 배수층을 먼저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배합한 흙을 소량만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개체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체를 위치시켜 주시는데, 2개체를 심으실 때는 당연히 수평으로 해주시지만은 이렇게 3개체가 될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 각 개체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좀 더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잎을 다 안 두셔도 되고, 어느 정도 걸리적거리는 그런 잎들은 몇 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워주신 다음에 이 3개를 동시에 잡고서 살살살살살살 털어서 아래쪽으로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치도 조금 잘못된 부분은 조금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나무 젓가락으로 주변부를 돌아가면서 빈 공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약간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흙을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 주었는데, 여기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서 이 물 빠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이 충분히 빠진 다음에 밝은 그늘에 두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잘라낸 이 줄기를 이용해서 물꽂이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공통적인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잎눈꽂이 이후에 밀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의 영양 번식이 됐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밝은 시까지 삽수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목을 할 때 이 물올림을 먼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 영상에서는 대량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줄기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잎과 겨드랑이 눈만 남기고 해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줄기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이 발근을 할 때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에 꽂을 때 밀폐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순이 다 말라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누차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밀폐는 삽수가 밝은 시까지 마르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습도를 높여서 증상작용을 억제해서 발근을 빨리 유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꺾꽂이의 경우에도 이 잎의 수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큰 잎은 절반 정도 잘라주게 됩니다. 저도 여러 해에 거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았지만, 수국의 잎눈꽂이는 밀폐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밀폐를 하니까 이 잎이 검게 변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균에 감염이 돼서 내부의 습도가 높다 보니까 물러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양 번식은 어떤 형태로 하시든 특히 밀폐 방식을 사용할 때는 더 그렇지만 유해균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삽수를 꽂아주는 트레이도 반드시 배수구멍이 있어서 밀폐 전에 처음 물을 줄 때 충분히 배수가 돼서 밀폐 후에 적정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첫물을 주고 밀폐가 잘 되면 밝은 시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식물에 적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적용의 변화를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예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잎눈꽂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방금 전에 잘라준 이 줄기를 이용해서 물꽂이를 해줄 건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일반 수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을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약 7, 8월경에 해주면 잘 되는데, 삽수만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하셔도 잘 됩니다. 그럼 우선 삽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기본 형태부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삽수가 있으면 잎이 달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정도에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럼 이 2마디짜리 줄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랫잎은 잎자루 부분을 짧게 잘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국 같은 경우에 이 잎이 크기 때문에 이 잎을 살짝 접어서, 이 잎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잎맥 방향으로 잎을 절반 정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잎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이 흙에 묻히는 부분은 45도 정도로 경사가지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본 형태의 삽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윗부분은 수평으로 잘라서 단면적을 줄여서 수분의 손실을 갖다가 막아주는 형태로 잘라주시면 되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경사가지게 잘라서 이 단면적을 넓혀줘서 뿌리가 발근하는 부위도 넓혀주고, 그리고 수분을 좀 더 많이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삽목에 활용하는 이런 기본적인 삽수 같은 경우는 이 줄기 부분이 길기 때문에 밝은 시까지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머금는 양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굳이 밀폐를 하실 필요 없이 준비된 흙이나 물에다가 이대로 꽂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흙은 비료 성분이나 거름기가 없는 흙이면은 어느 흙이든 거의 대부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디짜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길이의 줄기를 갖고 좀 더 많은 개체를 얻어내고자 할 때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원줄기 부분에서 두 가닥이 올라오는 쌍간 형태로 키우고자 할 때 하시면은 적합한 형태의 삽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줄기가 짧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밀폐 방식을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물꽂이의 경우에는 이 눈이 나오는 겨드랑이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줄기가 상대적으로 좀 긴 2마디 정도로 해주시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물꽂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차광병을 이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이런 차광병이 투명병보다 밝은 속도나 뿌리 발달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지금 물을 한 이 정도 담아 주시고, 이 첫째 마디 정도 이 부분에 물이 잠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쳐 놓으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잠기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은 야외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야외보다는 실내에 밝은 그늘에 두시면 무난하게 발근이 잘 되고, 그리고 물은 4에서 5일 정도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여기 뿌리가 나오게 되면은 앞서 배합한 흙수 중에 옮겨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국은 실내에서 빛이 많이 없어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운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이 꽃눈이 형성될 시기에는 어느 정도 빛을 봐야 꽃눈이 잘 형성이 돼서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그 점도 관리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년에 잎눈꽂이를 한 개체를 가지치기하고 합식을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